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화예요.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02-3772-0269번. 지금부터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로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시장 역시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0.07%가 밀렸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았어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을 거듭했고요. 결국은 소폭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0.09% 오른 71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변동성, 온도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오늘 약간의 혼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요, 미국 증시 전날의 분위기를 보면 국내 증시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IT 쪽에서의 매도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물량들 결국 시장을 잡아주면서 마감해줬어요. 자, 미국 증시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유,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이 아프죠. 계속 트럼프가 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움직이고요. 금융시장이 또 출렁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지금 해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에 또 누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정책을 펼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 수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역시 불안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내는 이렇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서 한 60% 정도가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쪽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가 또 본인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추측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본인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발언들이 의도적인 부분이 숨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이유든 중요한 건 국내 증시하고는 사실상 좀 무관한 이슈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오늘 하락이 조금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은 미국의 선물지수 장중에 올랐고요. 지금도 역시 올라오고 있죠. 아마도 미국 증시 시장에서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 준다면 내일장 국내 증시 역시도 동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소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하고의 무역 협정이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요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 뭔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 무역 관세와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종목들도 역시 수급이 없이 지수만 올라가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수만 올라가고 있고 수급 자체는 아직은 빠져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관세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이 좀 잡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수급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종목들의 상승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월드입니다. 이월드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 15%, 그리고 2,000원입니다. 15%에 2,000원. 네네. 이거 오래된 종목이군요. 아, 네, 그 토스 나스닥 상장 네. 그거 한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 혹시 예전에 상담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약이요. 이 종목이 아니었어요? 예, 다른 종목이에요. 아, 다른 종목이었나요? 차트가 다 똑같아. 갖고 있는 게. 보유하고 종목이 좀 많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 좀 사태가 그런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저번 주에 좀 한 7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이게 바닥을 다지고 이게 밑으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할 생각이거든요. 추가면 안 할 생각이시고. 예, 그리고 한 1,8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갖고 있어야 될지. 자,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이월드가 얼마 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이제 있었죠. 그때가 4월 16일 날 거래가 좀 네네. 들어왔고요. 그 예. 전에도 한번 거래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3월 네. 31일, 그죠? 네. 이때 거래가 두 번 정도 잡히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원래는 없었어요. 네. 그죠? 네.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거래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거래가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예전에도요, 이렇게 거래가 비슷하게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네.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금 9월인가요? 이때죠. 네. 이때도 대량 네.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가 결국 이제 빠지고 네. 다시 한번 거래가 이때도 들어왔었고 이제 올라갔다 또 빠져버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차트를 보고서 차트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래가. 네. 매집이 들어왔다는 건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매집이 들어왔다가 바로 여기서 밀리면서 분산이 돼 버렸어요. 네. 지금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매집 이제 상태긴 한데요. 뭐 네. 그 전보다는 조금 이제 강하긴 하죠. 이 양봉들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일까? 지난번 하고의 흐름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아닐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이월드는 실적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거래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올라오는데 기대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보유를 하면서 추가 매수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추가 매수도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요. 예.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이 예. 가격이 왔을 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왜인지 지난번에도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막혔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저가의 매수를 공략한 물량들이 있을 텐데 이때 거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자리 무너뜨리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600원과 1,700원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 가격이 넘어가 주는가? 만약에 네. 넘어가 준다면 이거는 지금 1,800원 이상 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1,600원과 1,700원 사이에서 만약에 올라가는데 계속 이제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 탈출을 하셔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 가격을 그래서 1,6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그 위에서 계속 이제 상승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1,800원 위쪽으로 튈 때 그때 빠지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손절 가격이라는 15% 이제 비중을 사셨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이라 네. 아래쪽도 좀 깊게 잡아놔야 되거든요. 1,3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00원에 뭐 추가 매수하지 말고 손절을 해야 돼요.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또 타락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하신다면서요.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멘토님 이게 제가 저번 대선 때 네. 이 주식을 사갖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지난 이게 대선 때. 아시잖아요. 이게 정치 테마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게 토스가 아니고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건 알 수는 없는데 솔직히 예.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 테마주가 예. 과거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짧아가지고. 네, 너무 짧기 초과심이, 때문에 예. 과거에 올라갔던 정보들을 다 끄집어서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은 뉴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들어갔고 올라갔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크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사이를 봐야 된다는 건 이 주가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600원, 1,700원 이 사이에서 한번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른 것보다는 지금 네.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600원은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갈지 말지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측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1,700원 정도에 아니요, 1,600원 왔을 때 그때 보면 주가가 강하게 위로 붙는다. 그러면 1,8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1,600원 왔는데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네.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1,800원쯤에 왔을 때 좀 뚫을 기세고 하면은 지켜보다가 빠지려고 그죠. 하면은 올라갈 때 던지- 팔아야 돼요. 던지면- 올라갈 때. 올라갈 네, 때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걸어놓지는 말고요. 네, 굳이 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딱 보고 예. 나서 흐름 보면 예. 딱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럼, 흐름 보면. 그죠?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월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JYP를 71,500원에 15%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알령이 정말 된다면 5% 정도는 추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당이 너무 펄럭거려서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JYP 엔터를 갖고 계신데 네.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71,500원에 15%. 71,500원에 15%요. 네. 근데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계신 건데, 그죠? 네. 한알령이 이제 해지가 되면 그러면 이 회사 엔터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뭐 사실 엔터주들도 한알령에 대한 수혜를 또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 지금 오늘 뉴스들도 한알령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한알령이 해지가 된다? 근데 이건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중국 측에서의 답변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과거보다 지금은 좀 많이 개방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주변 국가하고 교류가 필요해요. 한국하고의 교류에 있어서는 한알령 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능성과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만약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JYP 엔터는 차라리 그거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JYP 엔터처럼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온 이유, 그동안 이제 그 엔터주들이 움직였던 이유와 앞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유는 단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만은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JYP 엔터가 지금 연예인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수출 사업이 주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게 지금 달러로 수입을 벌어들이면 지금 환율이 지금 높죠. 네. 그죠? 그러면 외화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크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다른 엔터주는 많이 가는데 JYP가 새내기 스타가 없어서 못 간다더라고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내 종목이 가장 빠르고 가장 잘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 네네. 얘기도 그렇죠. 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종목이 같은 어떤 업종 안에 있어도 이게 가장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JYP 엔터도 엔터 회사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잡혔고 지금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 71,500원에서? 근데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금액 많이 들어가시면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래서 5%만 하려고. 5% 정도요? 5% 정도 가능하죠. 예,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뭐 10%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5% 정도라고 한다면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재료들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제가 산 어떤 가격, 투어. 제가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인가요? 높은 가격이냐고요? 높은 네.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추가 매수를 금액이 크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5% 네. 추가해봐야 매수 단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5% 아니, 요 정도 가격에 계좌를 살 두 개로, 거면 계좌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 반을 나눠서 거기다가 추매를 하려고.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도 있는데 왜 이 종목만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빨리 나오려고. 그게 너무 네. 급하면 서두르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서두르면 네.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거 그냥 추가 매수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요. 75,000원 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일단 75,000원까지 저는 목표가로. 75,000원요? 네, 75,000원 목표가로 저는 보고 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HD 현대일렉트릭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2만 2,500원요. 31만이요? 32만 자, 그럼 제가 20% 네. 20% 갖고 20% 있다가 비중을 10% 매도하고 네. 10% 갖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니까 주식이 막 바닥 와 있더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오늘 지금 보니까 9.7% 정도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지금 한푼 떨어졌던데. 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네. 지금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사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이 회사가. 실적이 조 단위가 남아가지고. 네. 그런 실적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괜찮다 그러는데 너무 개파랑 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일단 주가가 지금 밀린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이익이 예. 증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여기서 얼마 전에 지금 1월 달에 이 고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여기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길게 보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엄청나게 그동안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본다면 지금 이 가격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최고가하고, 예, 최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관세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온 편에서 속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오늘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아래에서 매수가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게 주가가 한번 급락이 한번 있었죠. 시장 자체가. 예, 예. 이 종목도 그 시기에 떨어졌잖아요. 이때 예.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물량들이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20% 비중을 매수하셨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 아니요, 10%예요. 10%. 10%예요? 10% 팔았어요. 10% 지금 여기 제가 자막에서 20%라고 나와가지고 10% 파셨군요. 팔고.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32만 원대라고 하면 이거 괜찮아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시간의 단일가에 오늘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시간 단일가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네요. 지금 주가의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유하세요. 일단은 보유하시고 단기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이제 한번 들어오면 32만 지금 2,500원이잖아요. 예. 저는 매수가에서는 좀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예, 예. 딱 봐도 지금 흐름이 하락을 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락은 지난번에 저점이 여기 잡혔는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와서 매수가 회복되면 저는 탈출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태광이요. 태광. 22,000원에 12%요. 22,000원에 12%. 예,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며칠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때문에 예,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자,
이번 주가 아마 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알래스카 개발, LNG 개발 관련해서 아마 협상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를 우리나라에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LNG를 그냥 수입한다 정도. 네, 개발 사업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제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제 이번 주에 확답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가닥만 좀 잡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LNG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태광이. 여기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를 보세요. 밑에서 보시면 거래가 자 이렇게 여기에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예.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이때 고점을 딱 찍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마지막 거래가 늘어나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거래가 없어요. 많이 네. 줄었죠. 예. 이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만한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반등 시에 저는 22,000원 부근, 여기에서 매수가에서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의 경우에는 19,000원을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19,000원 밑으로 빠지면 좀 크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19,000원 손절가 잡고요. 22,000원 그냥 딱 오면 매도 말고 22,000원 위로 탁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단기로만 저는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네. 알래스카 저거 해갖고 네. 그죠. 좀 잡았더니 그러네요. 네, 뭐 뉴스도 계속 봐야 되고 너무 피곤해요 이런 게. 이미수가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응 잘해서 단기로만 잘 대응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 예, 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HB 솔루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180원에 10%입니다. 4,180원이요. 네. 자, 그럼 이 종목이 작년 맞습니다. 10월 달쯤 샀습니다. 작년 10월이요. 네. 너무 오래됐다. 그죠? 작년 10월에 매수하자마자 떨어졌네요. 이 종목은. 네네네. 네. 근데 왜 그 전에 조금 네. 사서 수익을 조금 한 두 번 봤던 종목인데 네. 이제 다시 이제 팔고서 다시 샀더니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HB 솔루션인데 네네. 지금 이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 패널이나 이쪽 사업이 업황이 되게 안 좋죠. 지금은. 네네. 지금 상황이 되게 좋진 않아요. 이 회사도 지금 실적이 지금 적자를 기록한 게 2024년도에 얼마 이제 지난해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만한 그런 상황일까를 본다면 올해도 조금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도 거래가 오늘 기준으로 거래 정가 보면 3억밖에 안 되네요. 예, 거래도 아주 너무 없는 없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조금 더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은 전 관계 없고요. 네. 여유 자금도 한 40% 정도 있어서 네. 혹시 추매해서 좀 나올 수 있나 궁금해서 추가 매수. 전화드렸거든요. 저도 지금 이 회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저도 고민을 지금 해봤는데 네. 이 자리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2,000원 아래로도 떨어질 2,000원 여지가 아래로도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라 네. 차라리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네.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올라갈 적에. 3,000원을 회복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냥 3,000원까지 회복되면은 위쪽으로는 얼마 안 남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3,000원을 회복한 상태에서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면 그래도 단가는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네. 차라리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좀 덜 답답할 거예요. 떨어질 때 하락이 어디서 잡힐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 혹여나 한 2,000원 아래쪽 내려가면 네. 지금 비슷한 금액 정도 해놓고 네. 그러면 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좀 짧아지지 않아요? 이게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하락이 더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2,000원 아래로 떨어진 순간은 다시 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때 다시 가서? 저점을 잡을까? 네. 그거는 뭐 이 거래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들
네. 업황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쌀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시점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올라가야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네.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런 종목들은. 근데 지금 HB솔루션은 지금 업황이 안 돌았죠. 지금 거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와야 돼요. 거래도 붙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2,000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순간 2,000 아래에서 다시 한번 지금처럼 뭔가 2,000 아래쪽에서 밀린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솔직히 나온다.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나아요. 추가 매수는 그때 보시는 게 낫죠. 아, 그러면 한 2,000원 내려갈 때나 아니면 3,000원 올라갈 때나 한번 맞아요. 네,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요.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시간과 일정들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1시, 그리고 장소는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이제 11번 출구로 오시면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 센터 2층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지금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투자 팁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이에요. 이 전화번호로 지금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것들 제가 또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지금부터 023772-0269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저희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박셀 바이오입니다. 손실이 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물어보셨어요. 지금 박셀 바이오가 16,900원이에요. 16,900원의 가격이고요. 비중이 10% 비중이신데, 자,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이 박셀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잠깐 보시면 세포 제조, 이제 NK 세포 제조, 이제 간암 세포죠. 국내 특허 등록 소식이 있어서 이게 지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의 단위가를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움직임이 좀 없는데,
지금 손실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긴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데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게 바로 이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게 아마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 재료가 들어왔지만 이게 만약에 내일장의 반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미 좀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여기에서 일단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내일장에 일단은 이제 오픈이 되어 봐야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고 이제 더 올라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12,000원 정도 위쪽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이거를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걸 꼭 내가 끝까지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그냥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마저도 그때 팔 거리라는 후회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갔던 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계속 밀렸죠. 일단은 저는 이번에 12,000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저는 이제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표 가격은 12,000원 위쪽에 이 반등 시에 저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HFR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8,846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10%네요. 18,800원대라고 하면 이거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근데 HFR이 지난번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이제 수주고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이런 보고서들. HFR 같은 경우에 통신장비 이쪽에서도 가장 이제 시세가 좋았던 종목이에요. 이번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이 이제 눌려주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매수 시점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수에 대한 시점이 조금은 안 좋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이 종목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일단은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올라갔다 지금 눌린 건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5G 관련주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6G 관련주예요. 6G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6G로 넘어갈 때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력과 많은 이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일찍 서두르게 그리고 좀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이죠. 이게 한국에 6월경에 아마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빠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FR도 그렇지만 이제 6G 관련주들이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HFR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앞에서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음 시세도 역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좀 많이 눌러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미 매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너무 버티지 마시고 17,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위로 왔을 때는 21,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좀 단기 수익을 내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쪽 17,000원 손절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21,000원입니다. 목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FR 알아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셈이요. 유니셈. 네. 매수 7,500원에 10%. 7,500원에 10%요. 네. 이 종목은 혹시 2월 달에 사신 거예요? 네. 2월 달에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텔레비에서 추천해가지고. 좀 그런 얘기 너무 싫어요. 이 텔레비 추천한 거 그냥 이제 사고 나서 결국 이제 매수를 한 건 이제 어머니께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하루에 TV를 보면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추천이 나와요.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고 내가 그 중에 또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 돈을 내가 투자할 때 나의 의지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TV에서 나왔다고 해서 덥석덥석 산다. 제가 아마도 예상을 해보면 TV에서 추천 나오는 종목들 샀을 때 수익 나는 경우보다 오히려 이제 관리 대응이 안 돼서 손실 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는 TV에서 보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사지 마세요. 네, 나중에 이걸 알아요. 뭐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떨어졌던 시기예요. 네. 지금 유니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2월 달에 올라왔다가 고점을 찍고 지금 밀린 자리.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죠. 미국에서 중국 견제하면서 아무래도 최첨단,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들이 좀 계속해서 이제 가해지고 있고, 오히려 또 최첨단 반도체, 뭐 저사양 칩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마저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네. 유니셈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점이 조금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되 나중에 혹시나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자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최대한 싸게, 정말 쌀 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포인트. 지난번 보시면 최저점이 한번 나왔는데 작년 12월이에요. 5,000원 정도거든요. 네. 이제 지금 5,700원이잖아요. 네. 한 5,2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차이가 5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래쪽으로 500원 정도 더 떨어진다면 5,200원에 가까운 가격. 여기에서 추가 네. 매수를 한 5% 정도만 해둔다면 단가가 그래도 꽤 떨어질 거예요. 아니, 난 한 20%할 생각인데. 20%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이 회- 그러면 안 되는. 자, 이 회사, 유니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사요? 아, 5%만 사도 돼요? 5%만 사세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여러모로 알아보고 난 이 회사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다. 그런 상태였다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그냥 TV 보고 사신 거죠. 그리고 네. 또 여기서 집 떨어지니까 되게 불안하죠. 근데 네. 거기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또 이제 해드리니까 뭔가 좀 안도가 들죠. 네. 그렇죠. 이게 계속 바뀌어요. 이게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뭔가 불안하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불안해서 그냥 팔면 거기서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응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비중을 또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면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5,200원 정도에서 5%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반등 나오면 사실 매수가 회복되면 저는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수익을 내기가 다들 어렵다고 해요, 주식은.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이 정도는 먼저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잃어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5%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네, 5% 정도만. 5,200원대.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제가 저기 큐렉소, 큐렉소. 네. 네, 8,900원에 15%. 8,900원에 15%요. 네네. 자, 이 종목은 한 3월인가요? 네? 3월에 매수했나요? 네, 2월에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2월. 그때 3월에 한번 조금 수익을 봤는데 못 팔았어요. 이 회사를 사신 건 뭐 의료 로봇 네. 쪽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서 의료용 로봇 네. 쪽이. 이게 지금 이제 의료용 로봇 이 사업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커질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네. 이게 너무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뭐 10년 전에도 로봇 쪽은 앞으로 분명히 좀 커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 이제 작년이나 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로봇 쪽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산업, 제조업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에 또 로봇 이제 사업들이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의료용 로봇도 하나의 그 안에서의 틈새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기술력은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 기술 쪽에 대한 어떤 성과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익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도 다시 떨어져요. 또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요. 네.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탈출 못하게. 맞아요. 트랙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과거에 올라갈 때도 지금 되게 시원하게 올라갔거든요. 이때. 네.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이. 다음에 지금 올라갔다 눌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오면 어쨌든 손실 없이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9,500원 정도에서 그냥 탈출한다 생각하시면 네. 잘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여기서는 저는 목표가는 9,5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흔들릴 수는 9,500원. 있어요. 좀 떨어졌다 네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올 때 파세요. 저 같으면 올라올 때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9,500원은 저는 목표가 제시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훈입니다. 네, 크라우드웍스고 네. 15,000원에 20%인데 저랑 저번에 통화 한번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못 팔고 나왔어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다시 15,000원까지 올 수 있나 궁금하고 네. 또 오늘 공시가 하나 떴는데 이게 뭐 소송 공시인 것 같아서 이게 뭐 안 좋은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설정해드린 가격이 얼마였죠? 그때 얼마였더라. 아무튼 제가 그때 그 네. 무료증 전화 한번 다시 달라 그래서 네. 전화를 했었는데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아, 그래요? 네네네. 이번에 지금 이제 소송과 네. 관련된 뉴스가 지금 18시, 그죠? 6시경에 나왔네요. 네네네. 소송을 제기 그리고 신청,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에 대한 소송이 나왔는데 사실 이걸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읽어보기엔 너무 좀 시간이 길고요. 네. 자, 보면은,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서의 문제는 없네요, 이거. 네네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제 이 주가에 대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보려면 정확한 네. 원인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이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시간에서 이게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가요? 이미 파악이 됐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크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네. 근데 AI 관련 쪽이 지금 이제 테마를 타서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네네. 근데 실적도 이에서는 없고. 그럼 네. 이거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15,000원 매수가만 오면 네. 탈출할 수 있잖아요. 탈출할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 계속 움직이길래. 그죠? 네. 이게 그래요. 거기서 네. 아마 17,000원 가까이도 올라온 거 봤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안 18,000원까지. 판 거예요. 못 판 게 아니라 안 네네네. 판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더 갈까 봐. 네. 이게 원래 그래요.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15,000원 왔는데 팔았어요. 팔고 네. 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반면에 내가 안 팔았을 때 갑자기 뭐 8,000원, 7,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상황들을 따지고 봤을 때 이걸 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누구나 네. 완벽하게 100% 확실한 결정, 이제 정확한 결정을 네.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봐야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선택을 했을 때보다 후회를 덜 하겠는가 이거거든요. 결국 15,000원을 회복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이제 네. 손실을 많이 하고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배가 아프겠죠. 네. 그죠? 네. 배가 아프겠죠. 근데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서 매도 안 했어요. 근데 주가가 8,000원,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죠? 네네. 두통에 시달릴 거예요. 배가 아픈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두통에 시달리는 게 나을까요? 배가 아프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배 아픈 네. 걸 결정하면 돼요. 네, 결정은 단순한데 욕심부리다 보니까 항상 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저는 이번에 지금 지난번에 좀 너무 아쉬워요. 이번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밀릴 수도 있어서 아래쪽에 12,000원은 손절가 잡고요. 네. 15,000원 위로 한번 팀이 15,500원 정도에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에 나오세요. 이번 팀 올리면. 그래요? 네. 네네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딱 네, 정리하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멘토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일진전기 24,800원에 50%요. 24,800원에 50%요. 네네. 자, 24,800원. 이 종목은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네네, 맞아요. 일치전기를 그때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이제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이제 바닥 찍고 이제 한번 좀 다시 가려나 해서 한번 50%만 담아봤거든요. 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맞아요.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매수라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라는 게 좀 다르죠. 네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 자리가 25,000원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빠지고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올라오니까. 네. 이게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네. 3월 달에도 주가가 빠졌다가 어떻게 했냐면 올라왔다가 결국엔 다시 빠졌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그래서 이거 흐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진전기가 고점이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선을 제가 하나 그어드렸어요. 이걸 네네. 보통 이제 추세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추세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밀렸다가 반등 줬고 밀렸다 반등 줬고 밀렸다가 반등을 줬단 말이죠. 네네. 이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여기에 막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요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더 떨어질 것 같네요. 네. 네. 아예 차라리 이 자리를 혹시 넘어가면 더 올라가 줬을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좀 더 비싸게 하더라도. 네네. 아래쪽에 아래쪽 보시면 저점이 어디서 보이냐면 아래쪽 한 네네. 19,000, 2만 원 정도 자리가 저점으로 지금 보이죠. 그 전 저점. 네네. 그죠? 네. 만약 이 자리가 내려가면 밑으로 또 빠지면 17,000원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일진전기는 일단 우리가 뭐 전력 시장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성장 전망 있고 분명히 좀 필요한 사업인데 하지만 일진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죠? 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조정도 깊게 줘요. 지난번 조정도 많이 올라갔을 때 이만큼의 조정을 줬단 말이죠. 이번에도 네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라 여기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2만 원을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돼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50%나 사셨네요. 네네.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밑에 손절가를 가기 전에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25,000원 있죠? 네. 네네. 이거 반등 주고 회복하면 25,000원 부근에서 그냥 나오세요. 다른 종목 가시기에서는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비중도 너무 알겠습니다. 많아요. 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사실 때는 네. 10% 정도까지만 이렇게 접근하세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이요.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있었죠.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